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3장 흐름을 타기. 우리는 앞에서 마음이 상식을 근거로 자신의 의지를 권위적으로 부리는 행태를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력을 아주 그럴싸하게 발휘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상식이 무슨 대단한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마음은 자기의 해결책이 틀림없음을 보장하지 못한다. 마음은 자신이 현명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펜듈럼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고 있다. 우리가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혹은 싸우는 자의 역할을 하는 한은 흐름을 따라 움직일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다. 싸우는 자일지라도 마치 작은 종이배처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거의 없다. 싸우는 자는 삶의 흐름 속을 어떻게 움직여 갈까? 펜듈럼이 그를 건드려 싸움에 끌어들이면 그는 흐름을 이용하는 편이 더 쉽고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고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간다. 마음은 펜듈럼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신세인데도 싸우는 자는 단호하게 투쟁을 선포하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곳에서 안간힘을 다해 물결을 헤치고 나간다. 이제 당신이 흐름에 저항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동시에 작은 종이배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흐름을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의도적으로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 간다. 그 흐름 속에서 얕은 여울과 장애물과 위험 지역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오직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자신이 택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배에 타륜을 잡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도 될까? 그리고 왜 아무런 의지 없이 떠밀려 가서도 안 되고 흐름에 저항해서도 안 되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보는 모든 기반이 되는 모체, 즉 매트릭스처럼 가능태 공간 속에 움직임 없이 가만히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보체는 조직화되어 인과의 사슬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가능태 흐름이 생겨난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게 될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 싸우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막대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 무모하고 해롭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태 흐름에는 의지할 수 있을까? 그 흐름은 우리를 평화로운 호수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폭포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불쾌한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유유한 몸놀림으로써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을 올바로 택해야만 한다. 그 방향은 당신이 선택한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방향이 택해지면 그 흐름에 최대한 의지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의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 즉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직업을 가질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승진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내 집을 마련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뒤돌아보며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흐름은 당신을 원했던 목표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놓았다. 합리적인 마음은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후회만 남을 뿐이다.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를 알기만 했어도 거기다 푹신한 것을 깔아두었을 텐데. 우리는 모두가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점쟁이나 점성술사를 찾는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인다. 점성술사의 낙관적인 예언은 희망의 불꽃을 당겨준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내용을 들으면 언제나 무시해 버릴 수 있다. 트랜서핑 모델은 점성학을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언에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 가능태 공간이 그것이다. 점성학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맞히는 확률이 너무 낮았다면 그런 수명 짧은 예언에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태 흐름이 특정한 패턴을 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섹터들을 살짝 엿볼 수가 있다. 물론 투시 능력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성학의 계산이 100%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예지와 점성학의 예언을 얼마나 믿을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 이 문제는 옆으로 고이 밀어놓고 가능태 흐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빼낼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만일 우리가 주된 방향을 올바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내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앞서 밝혔듯이 마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중요성의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내적, 외적 중요성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주된 근원이다. 균형력의 작용은 흐름을 따라가는 길에서 급류와 소용돌이로 나타난다. 당신이 중요성을 내던져 버린다면 흐름은 훨씬 더 잔잔해질 것이다.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지를 묻는 것 또한 중요성의 문제다. 외적 중요성은 마음으로 하여금 간단한 문제를 놓고 복잡한 해법을 찾게 만든다. 내적 중요성은 마음에게 자신이 추론을 잘 하고 있으며 유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중요성을 내던져 버릴 수만 있다면 마음은 펜듈럼의 영향과 인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의 압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더욱더 객관적이고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멋진 것은 중요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마음은 대단한 지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논리적 사고, 지식,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능태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음에게는 과분한 선물이다. 마음은 그 선물을 좀처럼 사용할 줄 모른다. 가능태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펜듈럼에 떠밀린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덤빈다. 마음의 단호한 결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